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인 수소트램 용역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경전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의회 삭감을 수용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소트램 예산을 다시 올리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시의회도 강 시장이 분풀이식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소트램 용역비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용역 예산은 공약 수행을 위한 씨앗 예산이고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자고 하는 취지의 용역비인데 그 1억을 깎으면서 의견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 시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예산을 제출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도로 예산 증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의회가 트램 예산을 깎고 도로 예산을 늘린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는, 물론 필요한 예산일 수 있는데 불효불급성은 좀 따져봐야 될 예산들인 것 같아요. 상임위에 지금 증액 의결을 한 건 말합니다. 쪽지 예산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트램 예산 삭감에 대한 분풀이식 언론 플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도로 예산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모두 뺐는데도 증액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해하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쪽지 가지고 실랑이 하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도로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마치 도로 예산을 많이 넣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저희는. 논란이 되자 광주시는 신규 도로 예산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부동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광주 송정역 선상 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총 사업비를 당초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호남 고속철 2단계 완공 등으로 광주 송정역 운행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도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사용품과 음식 장만, 어디에서 뭘 사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올해는 채소값이 크게 올라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더욱 우려됩니다. 배수연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손님으로 붐비는 광주의 한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단속 공무원이 고사리 절단면을 살피더니 금세 중국산으로 판별합니다. 봐주세요. 어쩔 것이요. 봐줄 사항이 아닙니다. 이웃 가게도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이 고사리 원산지는 어디예요? 네, 원산지 표시는 국산이라고 하시는데요. 중국산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낫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절단면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뜯는 수확 상태가 많다 보니까 절단면이 굉장히 뭉툭하고 고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집중 단속 결과 광주 전남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9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중국산 채소가 국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배추와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산지 둔갑이 늘어날 걸로 보고 수급 안정 대책 대상인 14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짓 표시, 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석을 앞둔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광주 전남 지역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290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목포와 무안 그리고 신안의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통합 논의 과정은 기존의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 군민들이 먼저 나서는 방식으로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 박홍일 목포시장은 무한반도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와 무안 그리고 신안의 행정통합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물류와 관광을 책임지는 광역경제권 조성과 자족도시 건설, 그리고 청년 인구 증가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충남 등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의과대학 유치에도 무한반도 통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또 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분여회 등 시민 자생 조직과 시민단체 간의 유대와 협력이 우선하는 통합 논의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신안군을 설득하고 또 우리 군민들을 설득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시민과 군민 여기서 협의를 하고 끈끈한 인연을 맺자 이런 겁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서남권 통합 성장 추진단을 신설하고 신안군과의 통합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안군은 이전의 통합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통합된 도시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목포시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한반도의 통합에서 무안군은 시 승격이 먼저라면서 한 발 뺀 상황이어서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차례의 무한반도 통합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3도 안팎에 머무르며 낮에도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래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은 기온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최대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곡성과 구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영암 30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교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76명으로 전날보다 4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953명, 전남이 4,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목포시 동명항 인근 해상에 SUV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5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차량을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인 유료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청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산구 환경관리공단 소속 환경직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황선국 환경관리공단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소차 주유용 유료카드로 연료 수백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운항이 재개된 무안국제공항 탑승객이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안군은 운항 재개 이후 한 달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모두 104편이 운항됐고 평균 탑승률은 79%, 탑승객은 모두 14,7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베트남 등 세계국 5개 노선의 국제선 운항 외에도 무안과 하노이 간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는 김포, 제주 노선을 주 4회까지 증편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홍보 활동에 나설 SNS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어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외국인 등 127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박람회 성공 개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포터즈는 박람회가 끝나는 내년 10월 말까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나주지역 화폐인 나주사랑 상품권 판매 할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나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나주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다시 10%로 올려 연말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차 추경에서 시 예산 40억 원을 추가했고 올해 상품권 판매 한도액을 당초 646억 원에서 857억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앞서 5월까지 477억 원 규모 상품권에 10% 할인을 적용했지만 국비 지원금 감소 등으로 6월부터 할인율을 5%로 조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